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탁기 세제, 표백제, 방향제 이런 화학용품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귀한 생명들 잃었던 거 이거 남의 나라 일인가요? 정부가 꼼꼼히 조사해서 빨리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세탁기용 세제. 제품 겉면 어디에도 유독물질이 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성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실에서 정부가 조사 중인 800여 개 생활화학 제품의 성분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21%가 각종 발암성 독성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성 세제는 조사 대상의 42%, 표백제는 39%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가능성이 큰 방향제의 12%와 탈취제의 23%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어떤 경로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성이 이렇게 강한 물질들이 20%나 들어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관리의 망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것 아닌가. 특히 17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이 생활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발암성 1, 2급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용 제한이나 성분 표시 의무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정부 조사 대상 제품의 80%는 자세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될 경우 더 심각한 독성 물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네, 세제를 사실 저도 아메이 하기 전에는 그냥 1+1이나 냄새가 아니면 좋거나 케이스가 좀 예쁘거나 가격이 저렴하거나 이런 것들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환경이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이 하천에 흐르는 이런 거품들이 정말 이 생활 하수가 가장 많은 수질의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메이 홈을 이렇게 제가 기준을 따져보니까 정말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기능도 우수하고 그리고 친환경 세제라는 걸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 세제를 쓰시기 전에 아메 회사를 만든 창립자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아메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보시면 제품도 달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메 세제는요, 1959년도에 에롯이라는 세제를 처음 만든 회사고요. 자연 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인산염이나 이런 용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세제 유발하는 어떤 성분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이렇게 보면 이 세제를 만들기 시작한 그 계기가요. 이 회장님이 청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는 몇 가지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일부 물에 이 강둑의 거품이 일기 시작했대요. 이 거품은 물고기와 식물에게 해를 끼쳤고 고기의 흉했을 아니라 냄새도 지독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식물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강둑의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제품이 저희 아메이 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시초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자연에게도 해가 되지 않은 세제가 아메이 홈이고 그 아메이 홈이 아메이 제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제 특징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자연 분해성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용기는 자연스럽게 분해돼요. 그래서 사용 후에 태우면 재가 돼버리고요. 플라스틱처럼 영혼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콩으로 만든 자연 분해 포장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회장님들은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을 뿐이고 1989년도에 그래서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읽고 그리고 저한테 전해준 친언니가 이렇게 권해주는 제품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써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메 세제는 2가지의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이프티라고 해서 세이퍼 초이스라고 해서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준 이제 환경 마크거든요. 이 환경 마크는 5가지 이 기준에 적합해야지 줄 수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근데 마트 가서 세제를 고르실 때 이런 5가지 기준이 적합한
제품은 없더라고요. 예. 아메이는 좀 이렇게 껄끄름하긴 했지만 이런 기준법에 맞는 제품이라서 저는 썼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 생물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생분해. 하천을 흘러갔을 때 이 거품이 일지 않고 물로 이렇게 생분해 되느냐.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성능이 좋으냐. 이게 바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배려한 용기이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만들 때 에너지 소비량도 절감이 되고 제품 설계했을 때 유기화학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다섯 가지가 다 적합하게 다 통과된 게 아메이 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크는 바이오 캐스트 포뮬러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생분해성 세제라는 것을 뜻하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물로 생분해되는 세제를 바이오 캐스트 포뮬러 세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고농축 제품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적은 양을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피부과 테스트, 맨손으로 다 세제를 사용할 수 있는 세제에 부여되는 환경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환경 마크가 부여된 세제라면 어느 세제든 쓰시면 되는데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메 제품을 썼던 것 같아요. 쓰면서 너무너무 만족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홈 제품의 특징이 이렇게 8가지 대표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두었고요. 첫 번째는 이 원료가 자연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도 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 고무장갑 일일이 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도 해도 전혀 트러블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고농축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농축 제품이라는 것은 처음에 해석할 때 조금 번거로운 습관이 있으나 그 습관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올 때쯤이면 자연에게까지 길게까지 장기적으로 환경에도 무해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다섯 번째는 무린 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산염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산염은 이제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녹조 현상이 많이 심해집니다. 녹조, 적조 현상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이 잉크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포장재에 글씨 같은 거나 그림이 다 소이 잉크로 사용됩니다. 소이 잉크로 사용된 동화책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는 책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세제에 이렇게 마크나 이런 글씨들이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수한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품질이 좋지 않으면이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만족 보증제도, 제품이 3개월 이내에 반 정도 남아있으면 100% 온돈 내준다라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죠. 사실 뭐 안 쓸 이유가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영상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라스 영상이거든요.
음악이 너무 귀엽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특징이 나와 있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같이 나누니까 소비자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락스가 처음에는 해석하기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물과 세제가 저렇게 용해되는 것도 기술력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저렇게 환경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DC 디락스입니다. 자, 넘어가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남극, 남극 맞죠? 남극 맞나요? 네,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북극, 북극. 저기 북극. 여기에서도 이제 세제를 저희가 이제 저는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세제를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해요. 요즘 왜 TV에서도 북극곰을 살리자라는 캠페인이 많던데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건 친환경 제품만 그 나라에서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허가된 제품이 저희 아메 제품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남극에 있네요. 남극에 사용하는 세제, 치약, 샴푸, 영양제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허가된 제품이다. 그만큼 친환경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운동하는 게 거창한 게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필품을 아메 제품으로만 바꿨어도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박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 원인은 환경오염 때문이거든요. 이럴 때에서 정말 아메 제품을 더 많이 광고하고 더 많이 주위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극에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진 볼 때마다 약간 길이 생각나는데 길이 아니고 남극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그런 부분이 중국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옥시 사건은 다들 이제 조금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근데 전체 신고자가 이렇게 많고요. 사망자는 지금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가 조금 된 자료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나라 국가대표 배구 선수 중에도 이 옥시 사건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사망이 됐다라는 기사도 저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옥시 사건의 피해자들이 점점점 병은 악화되고요. 평생 저렇게 산소통을 계속 가지고 다니거나 수술을 계속 해야 되거나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치료비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저희가 무심코 기준법 없이 그냥 좋다고 해서 쓴 가습기에 들어간 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도 원료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제 비교하는 기사를 실은 건데요. 오른쪽 부분은 아메이에서 저희가 기사를 실은 겁니다. 보시면 이제 동남아 쪽은 날씨가 많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습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섬유유연제가 천연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습한 도시나 습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꾸 굳는 성격이 있어요. 꾸덕꾸덕해지는 성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걸려서 본사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지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꾸덕꾸덕해지는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연 오일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성분 함량만 높으면 시중에 파는 그런 유연제처럼 아주 물처럼 이렇게 묽게 되는데 아메에선 아시죠? 친환경 제품만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냥 원료를 바꾸지 않고 다 환불해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준이나 이런 회사가 가진 가치관이 정말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 그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옥시 사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떠넘기는, 책임감 다 떠넘기는 시기였었고요. 자기들이 우리를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가루 세제를 정말 좋아하는데 초이스 밑에 하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SA8. SA8이 이제 가루 세제 브랜드 명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196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50년 이상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기술력을 집약해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세제로 6초에 한 개씩 판매되고 있는 가루 세제입니다. 네, 너무너무 인기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잔여물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요. 타사 거와 저희 거와 목물 대모만 해도 얼마큼 세정력이 우수한지
눈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미검을 화태했을 때는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써야지 나중에 아토피도 많이 줄어들고요. 저처럼 예민한 피부도 간지러움증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S18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찬물에도 잘 녹기 때문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눠 쓰시는 것도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들도 편안한 살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제하고 그러면 욕실용품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 S. 앱스틴 의학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욕실용품에 발암 물질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연으로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은 많이 낮고요. 반복적으로 쓰는 세제나 욕실용품에 우리가 들어있는 발암 물질로 암에 걸릴 확률이 75%나 된다라고 이미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씻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복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점이고요. 그래서 경피독에서 안전한 제품과 안전한 세제와 안전한 그런 이렇게 욕실용품을 써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제를 고르실 때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세제가 잔여물이 남는지 안 남는지, 찌꺼기가 남는지 안 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계면 활성제를 써서 내한테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표물료를 써서 생분해가 되는지,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산염이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 그리고 자연에 해가 되는지, 그리고 절대량은 뭐냐면 이게 공사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방부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량이 들어가 있는지 파라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수치를 잘 지키는지 이것도 역시나 파라벤이나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서 기준한 그 기준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오버된 양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파라벤이 무파라벤이라고 해서 다른 걸 더 위험한 걸 더 넣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따져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Y를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나 건강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쓰는 세제이기 때문에 가족 건강을 위해서 잔여물 없이 아토피 일으키지 않도록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좋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농축 제품이고 무린 세제입니다. 그리고 높은 생분해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세 번째는 또 우리가 또 옷감을 손상을 많이 최소화해야지 옷도 많이 오래 입을 수 있고 옷을 또 사는 게 굉장히 옷을 많이 사는 게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섬유 손상이 극소화시킬 수 있는 산소계 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 아까 디저트 데모 보셨죠? 똑같은 물을 사용해도 타사와 저희 거는 물의 사용량이 다릅니다. 헹굼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노동력, 그리고 저렴한 세제 가격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재활용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한번 세제를 바꿔 쓰시는 것도 정말 탁월한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홈테크 부분입니다. 홈테크 부분은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는 제품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또 기준점을 잡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스프링을 준비를 했고요. 이스프링은 역시나 물을 마셔야 되는 물이 어떤 물이어야 되는 기준점을 알고 나시면 정수기나 우리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블랙 박스, 검은 박스에 들어있는 게 없어야 되는 성분이고요. 흰 박스는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없어야 되는 거는, 물에 없어야 되는 거는 잔류염소. 잔류염소는 물을 정화시킬 때 들어가 있는 이제 화학 성분인데요. 그게 없어야 되고요. 유무기 화학물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중금속이나 농약, 살충제 이런 것들, 제초제 이런 것들 없어야 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생제, 각종 약물이 지금 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녹조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있어야 되는 것은 미네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pH 농도 7.4에서 7.4에서 7.6 약 알칼리 수여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점만 딱 보시면 내가 어떤 정수기를 선택해야 되는지, 생수를 먹어도 되는지, 수돗물을 그냥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볼 때 이계호 박사님 이제 책이나 내용을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분을 제가 처음에 EBS 방송에서 봤었거든요. 이분이 당신의 딸을 20대에 이제 딸이 암에 걸리면서 이제 딸을 잃었어요. 2년 만에 딸을 잃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나 암이 발생되는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체의 70%가 우리가 물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은 70여 가지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수촌의 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알칼리수를 이제 지키고 있다는 거고 제대로 된 물의 섭취에서 암 치료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네랄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제일 잘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은 물에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이 시중에는 그 말은 뭐냐면 시중에 정수기는 미네랄 거의 없는 정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본디 자연의 물을 먹으면 미네랄이 들어있어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초제나 유무기화학물이나 어떤 잔류염소나 녹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걸러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선택을 하는데 시중의 정수기는 그런 걸 거르긴 거르는데 다 거르기 때문에 미네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몸에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미네랄을 섭취하려면 식품도 식품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물로 가장 많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고요. 그래서 물에는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시중에 저도 뭐 이 아메 제품 쓰기 전에도 그랬지만 시중의 정수기가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거든요. 정수하는 방식이.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 그다음에 중공 사막 방식으로 하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삼투압은 머리 뒤통수가 좀 큰 아이, 슬림하지 않고 좀 부피가 큰 아이가 역삼투압 정수기가 많고요. 그래서 학교에 설치되거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게 역삼투압 정수기가 굉장히 많죠. 중고사망은 슬림한 것들이 많아요. 예쁜 것들 많죠. 디자인이 예쁜 쪽이 중고사망이 많더라고요. 슬림하고 조금 더 간편하게 생긴 게 중고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기공 크기가 굉장히 작죠. 이제 필터의 기공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 걸러요. 그냥 물에 있는 거 싹 다 걸러요. 좋은 거 나쁜 거 필요 없이 다 거른다고 보시면 되고 거를 때 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한 건 아시죠? 근데 이 정수기만 써도 물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장점은 일단 유해 물질이 다 제거된다는 게 장점인데 그래서 단점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물에. 예, 물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좋은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 탱크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정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리는 물이 많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그래서 많이 듭니다. 기공이 작다 보니까 모터가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을 상성수 그리고 혹은 증류수라고 합니다. 이런 물을 보통 우리가 실험하거나 화장품을 만들 때 쓰는 물인데 이걸 우리가 사람이 먹고 있는 마케팅으로 만든 게 바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공삼화 방식은 이제 기공은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기공이 굉장히 이렇게 기공의 막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이런 유해물질이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필터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장점은 산소하고 미네랄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단점은 이 필터의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중금사망을 쓰지만 필터를 그렇게 자주 이렇게 갈아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연의 물을 제대로 먹고 있는 정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깐깐한 물을 뭐 준다 이렇게 CF하는 정수기를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정수기의 물은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고요. 미네랄까지 잡아버리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관에 이제 물이 보관되기 때문에 2차 오염의 발생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성수를 거르는 게 바로 역삼투압 정수기고 그거는 산성화를 시켜요. 저희 몸을. 그래서 산성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저희 몸이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굳이 저희가 2, 3만 원씩 렌탈비를 내고 암이 걸릴 물을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물, 따뜻한 물, 얼음 물도 좋지만 굳이 암에 걸릴 물을 내가 돈 내고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상 소리가 안 났죠? 그쵸? 네. 죄송해요. 그럼 대충 이제 그림을 보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역산터 저수기와 일반 그냥 미네랄이 들어있는 수돗물을 이제 붕어를,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풀었을 때 역산터 저수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실험 영상이었는데, 마지막에 이 전문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네랄 부분이거든요. 미네랄과 산소를 먹었을 때는 자연생물은 절대, 모든 지구상에 살아있는 자연생물에게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게 바로 역산탄 저수기인데, 이것도 한번 이 미네랄의 습격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꼭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슬림하고 예쁜 중공 사막 정수기예요. 중공 사막 정수기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가격이 절대 싼 게 아니더라고요. 렌탈 등록 기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또 위약금이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달달이 나가는 돈이 조금 이제 저렴하게 느껴질 뿐이지, 합산을 해보면 저희 정수기보다 훨씬 더 비싼 그 가격을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 정수기가 얼마큼 우수한지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아무리 페이지 넘겨도 마지막에 우리가 상 받았어요 하는 부분이 딱 나오는 부분이 디자인상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다 대부분이에요. 네, 예쁘긴 예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전혀 정수기에 적합한 그런 기능성이 있는 우수한 가전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구매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고 사마 정수기는 요즘 많이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 LG 제품 퓨리어 정수기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곰팡이가 심하게 생긴 부분 아시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게 정수기에 분해있는 사진인데, 정수기 안에 스티로폼이 왜 있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정수기 안에 부속품이, 스티로폼이 왜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스티로폼이 있는 덕분에 어쩌면 또 곰팡이가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기술력이 전혀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만 예쁘게 만들어진 정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되어 있죠. 정수기 검사 없이 판매됐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또 나왔던 거는 니켈이 나왔었어요, 정수기에서. 그래서 얼음 정수기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얼음을 모아둔 곳에서 금속가루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음식이나 물로 섭취했을 때는 미량일 때는 유해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했대요, 소비자한테. 정말 유해하지 않을까요? 네. 유해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아주 그냥 눈속임인 거죠. 사실 저런 것들이 몸에 쌓이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가 섭취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럼 다 정수기 못 믿겠어. 저희 주위 분도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정수기 다 못 믿겠어. 그럼 난 생수 먹을게 라고 하시는데, 생수는요, 우리가 일반 그냥 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을요, 그냥 봄, 가을 자연의 물을 그릇에 담아 놓으면 보통 4일 정도만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 물의 기능성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도 어제 담아둔, 어제 밤에 물 한 컵 담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시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생수는 이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되는 게 바로 생수인데, 그 1년에서 2년 동안 유지되기 위해서 가공 중에 방사선이나 오존으로 살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존은 극미량에도 폐를 파괴시키는 강독성 가스인데, 그것을 이제 생수 만들 때 쓴다고 해요. 그리고 보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페트병에서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가 녹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모르죠. 예. 그래서 보시면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시중에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생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유통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보통 생수 같은 걸 할 때 우리 비싼 생수,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과 산소에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중에 국산 제품들은 박스에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비닐에 이렇게 아주 노출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트럭에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운반이 되면 햇빛을 그대로 받고요. 비가 오면 또 비가 그대로 받아져요. 그러면 이게 다
발암물질의 원인이 되고 플라스틱 병을 햇빛에 많이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이런 발암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 많이 검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고 마트 가면 우리 어때요? 우리 냉장고 옆에 이렇게 진열돼 있죠. 예, 햇빛을 다 받아가면서. 예, 그래서 발암물질 누가 만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대로 받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는 것 같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나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렇게 실험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옥상 같은데 이제 햇빛이 많이 잘 들어오는 그늘이 없는 곳에 생수를 이렇게 세워서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놔뒀더니 발암물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수원지는 다 똑같은데 브랜드 명만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 게 생수기 때문에 뭐 이거 좋다 하더라. 제주 삼다수라서 제주도에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따져서 먹어야 되는데 소비자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사실 먹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예, 아시죠? 구제역 메모지 옆에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구제역을 할 때요. 제가 이따 여기 사진도 있지만 저희 엔드 파트너가 이제 동물약품에 일하기 때문에 구제역 할 때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저한테 이제 말을 전해줘요. 어떻게 해서 이 동물들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저희 하천에 다 흘러나가게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냥 정리만 되면 감사한데 여기에 이제 돼지나 이런 가축을 넣고 항생제를 다량으로 아주 큰 말통을 그냥 땅에 다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항생제도 항생제인데 이 가축의 피들이 다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바로 수원지 옆에 메모를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전국에 보면 되게 많죠. 보통 수원지가 보통 이렇게 산속에 있을 거잖아요. 그 옆에 다 이렇게 메모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생수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런 것들이 생수병은 또 미세 플라스틱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좋지 않은 것들이 생수라고 해요. 그래서 생수는 굳이 정말 급할 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이라고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전 세계 생수가 93%가 이미 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기사를 받은 제품인데 바로 저희가 이스프링 제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무조건 이렇게 인증 마크를 다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고요. 미국 수질협회에서도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 그리고 마무리 세척에도 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4가지 항목에 인증받은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압축 카본 필터로 미네랄을 지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정수기에 위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전선 하나 없이 안전하게 무선 장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선 UV 램프 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칩, 그리고 경제적인 유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때마다 저희가 세균이 0%니까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140여 가지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NSF 인증 마크를 4가지 다 받았고요. 그리고 미네랄은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준점이 있으면 사실 정수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정수기면 사실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인증 마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인증 마크를 얘기를 하면 물에 있는 성분에 대한 NSF 인증 마크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본사를 교육을 들었을 때 이 부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희는 물이 딱 틀어져서 튜브를 통해서 본체를 거쳐서 필터를 통해서 UV 램프를 마지막으로 거쳐서 퍼식기로 나오잖아요. 이 모든 튜브, 본체, 필터, UV 램프, 퍼식, 전환기 모두 다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그리고 뭐 미생물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뭐 호수에 이렇게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안전성에서도 다 인증을 받았고요. 저는 그때 이 교육을 듣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안심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사에서 만들어준 제품은 그냥 소도 달지 말고 써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NSF는 어떤 곳인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으시던데 보시면 NSF는요 물 안전 그리고 식품 안전 실내 환경 분야에 대한 세계 보건기구의 협력센터를 활약하고 있는
그런 인증센터고요. 그리고 여기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일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정수기를 구성하는 물 접촉 소재와 부품으로 인한 물의 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 인증을 받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수기로 인한 누수 현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조사가 주장하는 성능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을 통해서 검증된 오염 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인증 마크를 그럼 NSF 인증 마크만 딱 있는 게 중요한 것보단 어떤 것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42번, 55번, 53번, 401 요걸 받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신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기준, 물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부분을 다 적합하게 기준을 다 통과하고 있는 제품이 이스프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터는 또 이제 교체를 하실 때요, 셀프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정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간 절약되고요, 비용 감소되고, 이렇게 출장비나 이런 거 주지 않아도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약속 너무 잡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필요 없이 내가 그냥 불만 딱 들어오면 바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신호를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상단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replace cartridge를 빨간불이 들어오면 필터를 교체해 주시면 되고 수화기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AS를 받아야 되거나 어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사분을 저희 집으로 모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전혀 쓰시기에도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한번 쓰시면 그냥 내 거기 때문에 위약금도 뭐고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정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프링을 보시면 저는 그냥 안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써야 되는데 안심한 물을 그리고 건강한 물을 저희에게 보장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더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뜨겁게 드셔도 되는 아주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는 기준점에 적합한 이스프링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청정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세먼지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이렇게 소비자분들 만나보니까 바이러스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초반에 저희가 청정기가 예전에는 생필품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돈 있으면 쓰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가전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초미세먼지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생필품의 필수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기전으로 저희 몸에 아주 유해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문제점이 됩니다. 근데 이 초미세먼지는요, 세포의 DNA도 손상시킨다는 부분도 저도 이거 기사지를 보고 되게 놀랐던 부분인데 DNA가 손상되면 저희가 오는 게 바로 질병이고 암이거든요. 근데 이 질병이나 암, 주위에 좀 암 진짜 많잖아요. 근데 먹거리도 문제고 생활 습관도 문제지만 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오염, 초미세먼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나 더 볼게요. 밀폐된 주방에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면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건 이제는 상식이 됐죠. 정부가 조사해보니 기준치의 최대 25배가 넘게 나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할 때 위험한지 위재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치토막을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올리자 5분 만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시 5분이 지나자 110마이크로그램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순식간에 2mg, 20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섭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수준의 20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풍선 볼 때 항상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에는 항상 신경을 썼었는데 연기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환경부가 환기를 하지 않고 주방을 밀폐시킨 뒤 음식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어는 2200마이크로그램으로 주의보 수준의 25배가량의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켰습니다. 삼겹살을 구울 땐 15배, 계란 프라이는 12배, 볶음밥은 2배 넘는 초미세먼지를 내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일산화탄소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든 전기 인덕션이든 요리기구와는 상관없이 오염물질 배출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네, 그래서 초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저희가 집안에서 요리만 해도 나오는 게 이런 바람 가스들이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환기를 20분마다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청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기는요, 집안에서 뭐 가구에서 나오는, 벽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자연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유발되는 자연 방사능 가스, 라돈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라돈을 측정해서 집 매매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 라돈이 또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나라는 이제 건축 자재에서 라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고르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청정기를 꼭 써야 되는 이유는 사실 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이런 모든 발암 물질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면 청정기는 반드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라돈은 문제가 뭐냐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도 없기 때문에 폐암을 일으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되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얘를 걸러줄 수 있는 게 집안에 하나 있다면 굉장히 안심하게 안전하게 집안에서 이렇게 누워도 편안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타사 거랑 저희 거랑 이제 비교해 봤어요. 사실 이거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나온 아주 객관적인 자료인데요. 저는 사실 이거 하나로 청정기 설명은 끝이라고 봐요. 예, 여기에 이제 VOC나 이런 것들이 안에 다 이제 발암물질이 다 있기 때문에 TVOC나 VOC를 다 걸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사실 청정기로서는 1등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죠. 중국의 초미세먼지 걸러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방사능까지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저희 청정기가 탁월하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도 객관적인 이런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이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같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공간에 저희 이렇게 청정기가 어떤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부분을 보시면 타사건은 보통 0.3 헤파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걸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것들은 다 걸러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까지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가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제품은 저도 이제 아메밖에 없더라고요. 예, 보통 왜 너는 왜 아메 얘기하는데 없어요. 다른 제품이 쓸만한 게 없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만 봐도 아 그래 아메 제품만은 정말 좋긴 하구나라는 것을 진짜 잘 인지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아메인 청정기는 0.0024 입자까지 완벽하게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청정기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저희 초이스 책자에 다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탈취피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되게 중요한데요. 축구장 205개의 면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걸러줄 수 있는 탄소 이 숯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냄새도 냄새지만 그런 포르말데히드나 이런 거 다 걸러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아세트, 알데히드, 그다음 이런 것들을 다 걸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얼마 만에? 30분 만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집이 요즘은 다 주방하고 거실 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주방 한 대 딱 들르시더라도 얘가 몇 평을 걸려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CADRE 수치를 보시면 8.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분 동안 2리터 생수병을 4,250개를 걸러줄 수 있는 그 면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분 동안 다 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걸러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3자 기간에 다 인증받았다는 부분, 품질 보증 기간은 5년입니다. 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제 차 시동 켜고 이렇게 끄고 하던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 청정기 다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죠. 정수기도 그렇고, 청정기도 그렇고, 체계 판매 1위입니다. 그래서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119가지 전환복 102가지를 다 걸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유럽 알레르기 다 인증받았습니다. 0.00 이상 다 걸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한 번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사실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전혀 저렴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사도. 그래서 잘 두 번 돈 안 쓰고
한 번만에 옳은 제품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퀸입니다. 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모이스처 실이라고 해서 수분, 음식의 본연의 수분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나물 같은 것 경우에도 그냥 씻은 물, 그 씻은 물 똑똑 떨어지는 그 물만으로도 우리가 삶을 수 있는 그런 냄비입니다. 그래서 영양소도 살리고 그리고 강도까지 되어 있어서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양소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예, 아메이 저희 퀸을 했을 때 물을 넣지 않았더니 이렇게 싱싱한 제품을 또 먹을 수 있다는 부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열을 골고루 전달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영상 봤을 때 고등어 하나만 구워도 이렇게 까만 가스가 나오는 거 보셨죠? 저희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ASF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인데 이건 영상은 좀 짧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 퀸의 지키는 기술 4번째, 원칙을 지키는 기술. 재질 안전성 평가, 얼룩 제거 테스트, 열 충격 테스트 등 24가지 과정을 통과해 세계적인 NSF 인증을 받은 기술. 원칙을 지켜 제대로 만드는 것. 모두가 어렵다. 아메이 퀸에겐 쉽다. My cooking story. Amway Queen. 네. 그래서 보시면 세척력 그리고 이 소재의 안전성까지 다 가려서 그리고 거기다가 기능성까지 딱 더해진 냄비고요. 저는 아메 제품을 썼을 때 참 좋은 점은 뭐냐면 계속 돈을 쓰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냄비도 딱 사다 놓으면 손잡이만 계속 상태만 딱 괜찮으면 오래 씁니다. 60년 넘게 쓴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후라이팬은 새로 사러 간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정수기가 아니라 최고의 정수기 때문에 그냥 저거 한 대면 오케이입니다. 청정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정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최고의 제품 딱 하나씩만 만드는 제품이 바로 아메 제품이기 때문에 더 돈을 안 써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냄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칼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미국과 그리고 독일의 합작품으로 아주 날도 살아있고 그리고 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안전한 제품이고요. 아주 손쉽게 무겁긴 하지만 무거운 그런 이 나이프가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조리하셨을 때 굉장히 좀 너무 고품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인덕션 렌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죠. 이동이 간편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구간에서도 방에서도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거실에서도 영화 보면서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동이 간편한 인덕션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 그리고 이 전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석력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열 전도율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포원 제품인데 원포원 제품 제가 그냥 짧게 넣었거든요. 원포원 제품은 이제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본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나라 중소기업 제품, 우수 제품을 2년 정도 이제 저희 아메사에서 계속해서 검사하고 또 이렇게 관찰하고 해서 그 회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쪽이 런칭되는 제품입니다. 1998년도에 글로벌 아메이에서 신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한 제품씩 런칭되었던 제품이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브랜드만 보셔도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넣은 건 간장이에요. 간장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제품인데 일단 non-GMO입니다. 간장이 콩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non-GMO 제품이라는 거고 장난질하지 않은 제품.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시중에 상분의 간장이 많죠. 그래서 이게 섞어놓은 이제 상분의 간장이라고 하는데 상분의 간장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콩을 탈지 대두분으로 염산을 넣어서 가수분해를 해서 중화제로 승화시킨 제품이에요. 너무 어렵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콩은 잼해놓고 염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화학적으로 만든 제품인 상분해성 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랬던 게 이미 이게 문제가 돼서 1985년도 그리고 1996년도에 2차례나 간장 파동이 있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상표명만 싹 바꿔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치도 저희 나라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염산을 사용하는 기준치가요.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또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상분의 간장은 저희 건강에 전혀 효과를 볼 수 있는 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한 간장을 써야 되는데 전 저희 간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조간장 원액 98%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7,300원밖에 안 해요. 이런 제품 백화점에서 구매하시려면 16,000원 정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이렇게 저렴하다는 거. 근데 타사 제품은 달라요. 혼합 간장이기 때문에 이제 3분의 간장이 보시면 여기 보면은 3분의 간장이 오히려 안 좋은 게 93%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과 영상 같이 보면서 나누면 정말 저는 간장도 되게 좀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참기름, 들기름인데 기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나이가 들고 나서 사실 알았어요. 저는 이제 영천 촌에 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주병이 들어있으면 다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온에서 압착했느냐, 얼만큼 종자가 좋은 깨로 볶았느냐, 그리고 안전성 검사가 얼만큼 까다롭게 됐느냐,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저희 제품이 있고요. 저도 참기름 저희 거 지금 먹고 있는데, 사실 저희 팀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그래서 저희가 위너스 라방 할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CF가 참기름 CF잖아요. 저희가 또 참기름 나왔다고 엄청 좋아해요. 네,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사건은요 발암물질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온에 빨리 볶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발암물질이 벤초피렌인데 초가 검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보이시죠? 예, 이미 타사건은 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시장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시커먼면 시커멀수록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원포원 제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걸로 장난치지 않는 제품이 원포원 브랜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메 제품 좋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 직접 판매 기업 아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이 뭐가 좋냐 하면 아까도 제가 정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수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불법 다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 판매 대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회원 모집을 강요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준다. 또 회원들에게 사재기나 재고 부담을 강요한다. 합법업체는 어떤 강요나 10,000원 이상의 가입비도 없다. 전국 108만여 명 회원 중에 20만 명은 아메 제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나머지 80%는 우리가 스스로 쓰는 소비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죠.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제가 1부터 해서 2까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초이스 한번 풀어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의 제품의 성공 비결은 아메이 성공 비결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초이스 한 건으로 우리 다 같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 초이스 한 건에 기회도 있는 거 아시죠? 소비를 시작해서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마트, 그리고 우리처럼 가난해서 배를 끊을 수 있는 마트. 저는 이 마트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이스 한 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버리지 마시고 냄비 받침으로 쓰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인증마크를 하나하나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시간을 만드신다면 정말 환경도 지키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